14쪽 교과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화면이 여러분의 교과서와 사진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교과서 이제 밑에 남쪽 부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한번 보시죠. 오키나와의 슈리성의 정문, 슈레이몬입니다. 슈레이몬.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폐허가 되었다가 1958년에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이제 세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2000엔짜리 화폐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기념화폐. 2000엔 화폐의 이제 도안이 된 슈레인본이 되겠습니다. 슈리성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화재가 나가지고 크게 소실된 문화재입니다. 슈리성의 문, 슈레이몬이었고요. 자,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오키나와 오른쪽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가가와가 있습니다. 가가와 우동이죠. 자, 이쪽 지역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서지방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관동지방은 밀이 풍부하지 않아요. 토양이 척박하고.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게 메밀이어가지고 메밀을 이용한 소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제 관서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 우동인데요. 가가와 지역은 일본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우동인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유행한 우동이 사누키 우동입니다. 이건 이제 사누키 우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오사카가 있죠. 오사카의 테마파크, 2001년에 개장을 한 테마파크입니다. 1983년에 도쿄에서 이제 디즈니랜드를 개장을 합니다. 도쿄는 관동이죠. 관동 지역에 비해서 이제 관서지방 애들이 굉장히 열등감,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지역 사람들도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개장을 합니다. 그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 오브 도쿄니까 우리 오사카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브 오사카 만들고 싶었는데요.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 읽어보시면 우소가 됩니다. 일본말로 거짓말. 장난을 칠 수 없으니까요. 눈물을 머금고 USJ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본 애들은 USJ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유니바라는 발음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나요? 맥도날드를 일본 사람들은 마쿠도 또는 마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USJ도 편하게 유니바라고 줄여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오사카 옆에 이제 사슴 한 마리가 있네요. 한번 보세요.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사슴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나라시예요. 이 나라시에 사슴이 신을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사슴을 신령처럼 모시고 있어요.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사슴이 좋아하는 샌베를 주면서 관광객이 주는 먹이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사슴이 도심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위로 갈게요. 규슈 지역에 라면 하나가 있네요. 이거 뭔지 몰랐죠? 라면입니다. 라면인데 무슨 라면이냐면 종류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명한 라면은 돈코츠 라면. 돈코츠는 이제 돼지고기 육수가 들어가 있는 라면입니다. 이 돈코츠 라면이 유명한 곳이 명란젓으로 유명한 후쿠오카가 되겠습니다. 후쿠오카의 라면을 한번 봤고요. 규슈 지역에 베푸가 있습니다. 이 베푸 지역은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전쟁 이후에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오키나와를 돌려받기 전까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이제 베푸라든지, 지난번에 모아이 석상이 있었던 여기 이제 미야자키, 이 지역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였다고 그래요. 이 베푸는 일본에서 온천량이, 용수량과 온천량이 일본 1위입니다. 넘사벽이래요.
그 다음에 도시 사진,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신 거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도시 자체에서 막 이런 하얀, 네, 구름들이, 연기들이 나와요. 도시 자체가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살기 좋을까요?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너무 힘들었겠죠. 땅을 파서 농작물이 먹을 수 있는, 네,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이 온천수예요. 작물이 다 죽겠죠.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온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온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 백부를 받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히로시마가 있습니다. 네, 히로시마에 원폭돔이 있고요. 원자폭탄을 맞은 가운데 건물에 잔해만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부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관광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폭돔 옆에 이제 평화기념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 이건 타코야키네요. 타코야키가 있고요. 타코가 문어죠. 네, 일본에서는 낙지도 타코라고 합니다. 이제 낙지든 문어든 들어있는 게 타코야키고요. 이 히로시마의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거 뭘까요?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네. 우리나라 사만시대에 여러분 소떼 보셨나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 도리가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도리는 신사를 알리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의 영역이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신의 영역이라는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로 보면은 여기 이제 도리가 우리 그 새가 5마리면 고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새가 새를 못 그리겠는데 새가 이제 앉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영역으로 가기 전에 새가 잠시 쉬어가는 곳, 도리라고 합니다. 끝에 새 장식이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신사가 많은데 그 신사가 이제 불교 사찰하고 절하고 좀 헷갈려요. 그걸 구분할 때 뭐의 유무로, 도리의 유무로 신사인지 절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사가 있는데 이 히로시마에 있는 이 신사가 유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신사에는 바닥을 보세요.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썰물 때는 바닥이 보이지만 밀물 때는 이제 물속에 잠겨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게 이제 히로시마의 이츠쿠시마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주에 해당하는 일본의 교토가 있습니다. 일본의 800년 동안 이제 일본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교토에서 수도가 나중에 에도로 바뀌죠. 에도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도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서와 관동 지방이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이 교토는 왕이 살고 귀족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본에 있는 금각사예요. 금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의 구조가 다르대요. 1층은 이제 귀족 양식을 취하고 있고요. 헤이안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층은 가마쿠라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무라이 양식.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선종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칠을 했어요. 오칠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2층, 3층에는 이제 금을 칠한 게 아니라 금박을 붙입니다. 10cm 정도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얇은 막을 막 10개 정도 막 붙이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만든 금각사인데요. 이게 이제 1955년도에 정확하진 않지만 1955년쯤에 한 스님이 이 금각사를 불태워버려요. 금각을. 그래서 새롭게 금박을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제 만들었다는데 너무 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각사에 가시면 여기 있는 호수에 있는 정원과 이 정원을 이제 지천 회유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원하고 금각밖에 없어요. 볼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티켓이 굉장히 특이해요. 나중에 네, 이 특이한 티켓을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집이 하나 있죠. 3층 집인데 여기가 이제 이 집이 모여 있는 곳을 합장촌이라고 그래요. 가시오주꾸리라는 일본의 집인데요. 네, 여기 이제 손을 이렇게 손 모양 보세요. 합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 지역이 왜 이런 집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나라의 울릉도에 우대기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동해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와서 땅 속에 이제 눈 속에 파묻혀도 이쪽 문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눈이 더 와도 이쪽 문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쌓이면 안 되죠.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아래로 이제 빨리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1996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네, 이런 집들이 수백 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쿄타워가 있네요. 도쿄타워는 이제 333m, 프랑스 에펠탑을 모델로 했다고 했죠. 네, 철제탑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과거 일본의 TV, 아날로그 방송, 송신탑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이 도쿄타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건설한 타워가 옆에 나오죠. 일본의 스카이트리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리. 이 높이는 원래는 이제 610m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제 높이가 바뀌어요. 옛날 이 지역, 이 스카이트리가 만들어진 지역 이름이 무사시라는 동네였거든요. 무사시. 이 무사시를 일본 숫자로 표현하면 6,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무사시 이야기하면은 무쯔 6, 상, 시, 4, 634m에 맞춰가지고 무사시라는 동네에 맞춰가지고 634m로 건설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이라고 합니다. 이 스카이트리 한번 봤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 무슨 산? 후지산.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 후지산. 여기는 눈이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 1년에 2달만, 7월, 8월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지산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오모리. 사과로 유명하다겠죠. 무슨 사과? 잘 안 떨어져요. 합격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축제가 열리는 것 같죠? 네, 일본의 축제를 마츠리라고 합니다. 축제를요, 마츠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국에 이제 유명한 맛집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아오모리 맛집은 네부타 맛집이라고 합니다. 자, 가을에 추수철을 맞아가지고 여름이 끝나갈 쯤, 가을이 시작될 쯤 농사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제 굉장히 덥고 피곤하니까 막 졸음이 오고 막 그러겠죠. 그 여름 무더위에 졸음을 쫓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는 마츠리가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츠리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뭘 이고 가죠? 이걸 가마인데요. 이 가마가 미코시라고 합니다. 이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츠리의 미코시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다른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미코시가 이 미코시 가마에 이제 시인이 모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조그만한 미코시 같은 경우도 제작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안에 이제 통나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홋카이도 보시면은 삿포로 유키 마츠리가 있죠. 매년 2월
초에 열리는데요. 원래는 이제 1950년대에 학생들이 그 눈을 가지고 쌓인 눈을 가지고 이제 조각품을 만들면서 그게 기원이 되어 가지고 네,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네, 축제인데요. 이 삿포로의 중심에 네, 오오도리 공원이 있거든요. 오오도리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굉장히 엄청 긴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는 이제 조각품을 전시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와가지고 눈을 네, 모으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홋카이도, 북해도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눈이 오면은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근데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눈이 와도 미끄럽지 않대요. 네, 눈이 네, 성분이 달라가지고 뽀독뽀독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색다른 네, 스키를 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있네요. 이 북해도에 30개의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산이 많고 그 화산에 네, 온천도 많겠죠. 굉장히 온천, 유명한 온천 지역들이 노구리 배지라든지 온천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